일용직에 대해서 기능을 좀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 가지고 일용직에 대해서 원장님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 기본적인 세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소득세에 대해서 원장님들께서는 어린이집의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소득을 주실 때 반드시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 의무자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유형에 따라서 원천세를 구분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우리 어린이집에는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죠, 그죠? 그래서 매월 고용되어 월급여 받는 거예요. 뭐 계약직, 뭐 수습, 정규직, 시용근로자 뭐 다 포함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 원에 인턴으로 오는 경우에 순수 교육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 근무와 동일하면 얘는 근로자예요. 그리고 1개월 미만 근로하는 사람은 일용직 근로자고요. 그래서 이 월급을 줄 때 원천세, 세금을 떼야 되죠, 그죠? 106만 원 미만은 안 떼도 되지만 106만 원 이상은 소득세를 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는 고양 가족에 따라서 또 소득세 비율도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 이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혼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키조음은 그냥 다 일관 함용을 해서 공제가 자동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있어서 그래서 우리 키좀 급여 대장에서 급여 대장 보시면 이렇게 어, 자동으로 급여를 입력을 과세급여 입력을 하시게 되면 소득세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함량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근로자들은 키좀에서 나오는 근로들에서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에는 사업소득자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업소득자는 여기 보시면 우리 원에 어, 우리 회사에서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우리 회사 꾸준히 전문 강사 이런 이제 그 우리 회사에 뭐 방과후로 와서 계속 뭐 수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매우 오른 분들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근로자는 아닌데 외부에 와서 이제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런 근로자세요. 이런 사업소득자는 이렇게 앞에 그 급여에 대한 사업으로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분들 급여에서 원천직수가 됩니다. 이분들은 사대보험은 나오지는 않죠. 사대보험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대보험은 나오지는 않고요. 나오지는 않고 원천지수는 3.3%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자는 매월 급여 대장에 넣어 있으면 월별 근로자는 매월, 그리고 이제 일반 반기 근로자는 7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신고를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원에 또 어떤 근로자분들이 있냐면 이 기타 소득자가 있어요. 기타 소득자는 우리 원예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어떤 다른 일을 해가지고 뭐 특강을 진행한다든지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기타 소득이라는데, 물론 이 기타 소득에 대해서 원에서 많이 이용하면 좋기는 좋은데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린이집 근로자가 오후에 특강 한도 해서 그 돈을 뭐 받고 하는 거를 저는 그냥 과세로 해서 소득 공제를 해서 사대보험을 다 내게끔 하라고 그냥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타 소득이 받게 되면 근로자들은 나중에 종합소득 300만 원 이하는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여기 기타 소득에 대해서 원래 또 신고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생겨서 법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현재 키즈홈에서는 기타 소득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요. 급여대장에서 넣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아서 저희는 그냥 과세로 다 신고하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마지막 내용 중에 일용소득, 일용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자, 일용근로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설명할게요. 근로기준법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정의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1개월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이 끝나면 계약관계 끝나죠. 그래서 다시 채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1개월 미만의
근로자고 주로 뭐 건설이나 뭐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임금 개선이나 직업이 일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이루어지는데 근데 만약에 이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이야. 일용직인데 뭐 2달 했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용직 근로계약을 1개월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이면 1개월 근로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일반 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걸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이걸 1개월, 1개월, 1개월 해서 뭐 3개월 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일반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고수당이나 이런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건설 현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은 사실 매월 뭐 이런 그 주방이나 치사하는 데는 다 근로자예요. 이런 근로자는 정말 1개월 미만에 잠시 와서 하는 분들, 여러분들 이런 근로자예요. 이런 분들은 원장님께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이런 근로자들 고용보험 가입 의무주가 생기면서 일용자들도 고용보험을 신고를 이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생기다 보니까 많이들 앞으로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는 총급여가 총급여의 일당이 15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액의 2.97%를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뭐 소득세가 1,000만 원이 과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만큼 초과를 잘 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일당 15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신고를 하고 그 이하에는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용직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퀴즈홈에서 일용직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디서 신고를 하냐 하면 입대사 신고에 가보시면 좌측에 일용 근로자 신고라고 있죠. 그죠? 얘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얘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일용 근로자 신고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름과 주민번호와 연락처와 자, 직종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직종인지 나오실 거예요. 하고 그다음에 이분이 일한 월을 선택하시고 그다음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했는지 선택하셔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이 들쑥날쑥한 경우에는 평균 근로 시간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일한 날수를 체크하거나 일주일 동안 여기 5일 동안 근무를 했어 하면 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한 줄이 다 자동 선택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다 나오죠, 그죠? 그러면 해놓고 뭐 내가 하지 않는 날짜를 지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날짜 쭉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일수가 들어가져요. 들어가지고 그리고 근무 시간 총 하루 몇 시간 근무했어 하루 일평균 근로 시간 평균이에요 평균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시고 그리고 동의 체크하시고 접수해 주시게 되면 이 일용직 신고를 퀴즈홈에서 이제 대행을 해 드립니다. 해 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원장님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제 일용직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구나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녹음 다 끝났습니다. 원장님 건강하세요.